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거의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보다 확실히 대장주 하나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에 따라서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한국 돈으로 1억 원대에서, 그러니까 업비트 기준이죠. 업비트 기준으로 1억 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계속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이제 극심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께서 이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리플이 이제 가격이 그동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잘 못 오르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소송권 때문이죠. 리플과 SEC 사이의 소송이요. 자, 이 소송은 지금 마쿠에서 리플과 SEC 사이에 뭔가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하게 느낄 만한 그런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답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답도 없는 얘기들이 마치 엄청나게 불안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까먹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리플과 SEC 사이에 둘이 합의 무드가 이루어졌었는지를 까먹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과 SEC 사이에는 작년 7월 13일 날 토레스 판사가 이제 판결을 했었죠. 약식 판결이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리플 XRP가 이제 판매된 그것은 증권이 아니다 그랬어요. 토레스 판사가. 그리고 기관에다가 판매한 거, 그것이 증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관에다 판매한 것도 다 증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에 이제 리플 회사 측에서 기관들에게 리플 코인을, 그러니까 리플 XRP를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판매했던 그것들, 그러니까 그 기간에 판매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증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벌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지금 SEC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 블록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어떤 기관들에게 물량떼기로 이렇게 좀 싼 가격에 이렇게 딱 팔고 또 그것을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이죠. 그게 증권은 그렇게 하는데, 코인은 지금 어떤 주식처럼 회사의 지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처럼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팔아버린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플 회사 입장도 역시 리플이 그렇게 증권이 아니다. 코인은 상품과 같은 것인데 뭔 증권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SEC 입장에서는 만약에 리플이 이제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라면 그렇게 증권처럼 기관들에게 이제 블록딜 형식으로 그렇게 팔 수가 없다. 너희들이 과거에 기관들에게 그런 식으로 리플 XRP를 이제 홍보하고 영업하면서 블록딜 형식으로 기관들에게 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말이죠. 뭐냐면 SEC라는 국가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요. 게리 겐슬러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곤란해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이제 리플 XRP를 투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리 겐슬러가 자꾸만 리플 가격이 못 오르도록 이 소송 사안을 만들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니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SEC 입장에서는 이제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플 투자자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는 지금 회사의 에스크로 물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총 1000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 550억 개씩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제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이면 기관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팔을 것이면 너희들 XRP도 이제 증권에 등록을 해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리하에 들어와라. 그래야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며 그런 것들을 감시를 해가지고 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니겠느냐. 안 그러면 니들 맘대로, 니들 리플랩스 회사 맘대로 코인을 가지고 놀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플 XRP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니들 맘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SEC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SEC 측에서 이제 이런 규제를 가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투자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리플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장에 이 소송 때문에 이제 리플 XRP 가격이 잘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SEC를 욕하고 게리 겐슬러를
욕하고 무슨 뭐 쭈꾸미가 어떻고 뭐 그러면서 욕하고 있는데, 자, 이런 궁극적인 부분들,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런 궁극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소송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코인 가격에. 자,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SEC가 엊그제 이제 제가 강의했었죠. 20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고 이제 법원에다 요청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리플 측에서는 또 이제 반발을 했어요. 그럼 뭐 리플 회사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서로 둘이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엊그제도 이제 강의를 드렸지만, 그 이렇게 이제 2조 6,800억 원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제 20억 달러요. 이런 벌금이 리플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동안 뭐 리플에서 이제 에스크로 물량을 엄청나게 팔아치웠죠. 그러니까 그 20억 달러라는 게 리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큰 타격을 받을 만한 금액은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에 이제 전례로 보면은 다른 회사들에게 SEC가 이제 벌금을 때리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제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SEC로부터 이제 리플 XRP가 더욱더 이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겠죠. 또 은행들이나 뭐 기관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리플 XRP를 선택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더 확장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장애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코 증권으로 이제 분류돼 버려 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리플 XRP의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벌금이라든지 뭐 최종 판결이라든지, 최종 판결도 얼마 남지 않았죠. 원래는 다음 달 말경이었는데 뭐 또 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뒤로 연기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5월 달로 넘어가고 해서 5월 초에나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판사의 판결이 이제 다다음 달 5월 초경이라고 볼 때, 그 전에 양측이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 결과를 이제 그 어떻게 될지를 한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한 가지는 이제 그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EC가 승소할 가능성, 그렇게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그 둘이서 합의할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리플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지금 뭐 줄기차게 그 암호화폐 산업을 SEC가 이제 규제하려고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SEC는 좀 상당한 타격을 입겠죠. 지금 리플뿐만이 아니라 그 SEC와 그 소송을 겪고 있는 거래소들이며 또 SEC가 뭐 증권으로 분류한 코인들이며 아주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 리플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이것도 또 불안한 요소예요. 그러면 또 SEC가 뭐 리플이 이기면 안 되니까, 그럼 자기들이 다른 그 모든 것들, 다른 소송 걸려있는 건들도 전부 다 타격을 받으니까 SEC가 또 그냥 항소를 함내 어쩌네 또 이래버리면 리플 XRP의 가격이 또 오르는데 큰 지장이 되죠. 뭐 작년 7월 13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토레스 판사가 뭐 그 거래소에서 판매한 것은 뭐 증권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리플이 뭐 6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뭐 몇 시간 만에 올랐어요. 그러다가 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SEC가 뭐 항소를 할 것이네 어쩌네 또 이런 소문들이 뭐 왔다리 갔다리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금 또 폭락을 해가지고 다시 그 가격까지 왔다가 지금 아직도 이제 동전 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SEC가 승소한다고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선례가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겠죠. 그동안 뭐 SEC와 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래소라든지 SEC가 또 증권으로 분류한 그런 코인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코인들 많이 써요. 뭐 유수한 코인들 많아요. 솔라나도 지금 증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 없이 이제 솔라나는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그리고 에이다 같은 코인들도 뭐 증권이라고 지금 그래놨고 SEC가 그 외에도 많아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그렇게 이제 SEC가 승소하게 되면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리플이 또 졌으니까 리플에서 뭐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또 뭐 리플 측에서 또 SEC를 놓고 또 항소를 하고 뭐 그러면서 뭐 대법원까지 가네 어쩌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역시 또 이제 리플 XRP 가격이 오르는데 큰 지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리플과 SEC 간에 이제 서로 어떤 합의에 도달을 한다, 합의를 본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리플 XRP가 최종적으로 이제 증권으로 이렇게 딱 분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은 이제 피할 수가 있죠. 지금 합의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제 증권으로 최종 분류되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죠. 합의는 그거예요. 증권으로 분류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 그게 바로 합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에 가게 되면, 합의를 보게 되면, 야, 합의는 말이죠.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뭐 판결이야, 뭐 다다음 달 5월 초쯤이나 돼야 판사의 판결이 나오겠지만, 합의는 뭐 전격적으로 할 수 있죠.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뭐 둘이 합의했네, 이런 기사 때문에 그게 합의한 거예요. 둘이서 마쿠에서 이제 합의 본 거죠.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뭐 며칠 뒤가 될지 알 수는 없어요. 합의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합의할 것에 대비를 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그런 소식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7월 13일 날 600원대에서 그 토레스 판사의 그 리플에게 유리한 그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불과 4시간 만에 뭐 2배 가까이 뛰었어요. 1100원대로 뛰었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또 합의가 나오게 되면 그때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때는 그 약식 판결이었죠. 약식 판결이었는데 그때는 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완벽하지를 않았었죠. 뭐 기관에다가 판매한 것은 또 증권이라고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따라 붙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4시간 만에 2배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합의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은 최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파급효과가 작년 7월 13일 날 토레스 판사가 했던 그 약식 판결,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제 최종 결론이자 또 승소나 패소 이런 것보다 더 좋은 합의니까요. 합의는 더 이상 문제가 앞으로 더 있을 일이 없죠. 서로 뭐 합의를 했는데 서로 뭐 항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이제 이 합의가 나오게 된다면 리플은 엄청난 폭등을 거듭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그동안 엄청나게 눌려 있었잖아요. 리플 가격이 이 소송권 때문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